자, 안녕하세요. 천안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2학기 기말고사 학교 프린트 해설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명제부터 무리함수까지 해당되는 3장의 프린트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보시면 두 실수 A, B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했어요. 기억을 보니까 P는 A, B가 양수다. 그럼 뭐 A, B가 둘 다 양수거나 A, B가 둘 다 음수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요 Q 조건을 잘 봐야 되는데 얘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둘 다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할 거예요. 그럼 좌변은 뭐가 돼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자, 우변은 똑같을 것 같지만 여기는 절대값이 여기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같다라는 거는 AB랑 절대값 AB가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거는 AB가 양수라는 뜻이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이면 Q이다는 참이 맞죠? 근데 Q이면 P이다가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맞고요. 자, 니은도 마찬가지인가요? A 더하기 B가 2 이상이면 요 말은 이 A 더하기 B가 2 이상이면 A가 1보다 이상이거나 또는 B가 1보다 이상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일단 Q이면 P이다가 참인가요? 아니죠. 왜냐면 A가 1보다 이상이어도 만약에 B가 뭐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두 개 더해서 2보다 이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틀렸는데 요거는 이제 만족이 되죠. 둘 다 2보다 그러니까 더해서 2보다 이상이니까 각각 1보다 이상이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디귿은요. 방금 얘기했는데 이 디귿의 이제 왼쪽 조건을 보더라도 좌변은 이제 절대값 AB가 남고요. 우변은 이제 마이너스 절대값 AB가 남아서 얘는 이제 절대값 AB가 0이라는 뜻이라 AB 곱해서 0이라는 뜻이네요. 근데 이제 Q라는 건 무슨 뜻이죠? Q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는 A 플러스 2분의 1B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돼요. 요거의 4분의 3B 제곱이 이제 0보다 이하라는 건 얘가 무조건 0이어야 돼요. B가 0이고 B가 0이니까 요거 제곱해서 0이 되려면 A도 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 B가 둘 다 0이라는 뜻이 Q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왼쪽은 A, B 곱해서 0이라고 했으니까 A가 0이거나 B가 0이라는 뜻이고 얘는 또는이고요. 얘는 A, B 둘 다 반드시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거이면 왼쪽은 맞아요.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맞지만 이제 충분 조건도 되는 거죠. 필요 조건이 맞죠. 둘 다 0이면 이제 곱해서 0인 거 맞던데 곱해서 0이라 그래서 이제 둘 다 0인 건 아니니까 얘는 이제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만 되는 거라 얘는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죠. 2번 문제 볼까요? 자, 이번은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이렇게 이제 하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P이면 Q이다, 나 P이면 Q이다, 나 P이면 R이다가 참이다. 일단 얘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P이면 Q이다랑 나 P이면 Q이다가 둘 다 참이 되려면은 Q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 Q랑 이 전체 집합은 서로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안에 일단 P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 P가 R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만족한다는 건 P의 여집합이 이거의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제 P의 여집합이 R의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R이 어디 있어야 되죠? 그림을 이렇게 그릴까요? 그러니까 P가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의 대우는 R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니까 요 안에 R의 여집합이 있어야 되고 이거의 바깥 부분이 R이다 라고 해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억을 보면 전체 집합에서 Q에서 R의 여집합을 빼버리면 R이 되느냐라고 했는데 요 바깥 부분이 R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P에서 R을 빼버리면, 자, R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의 바깥 부분이 R이거든요. 그럼 P에서 R을 빼버리면 공집합이 되느냐? 그렇지 않네요. 왜냐면 요 안에 있는 부분이 남잖아요. R의 여집합은 요만큼이고 P가 요만큼이니까 거기에서 요거를 제외한 걸 빼버리면 요 안에 있는 부분이 남죠.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할 수 없고요. 자, Q에서 P를 빼면 어떻게 되느냐? Q에서 P를 빼면 요만큼이 남거든요. 얘는 이 R이라는 집합이 내가 R의 여집합을 이렇게 표시했기 때문에 요 빨간색이 R이에요. 그럼 파란색 빗금친 부분은 요 빨간색 빗금친 부분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문제를 봤고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국어 세문항, 수학 네문항, 영어 세문항, 사회, 과학, 탐구 영역 두 문항이 있대요. 이렇게 네 사람에게 세 문항씩 각각 다른 영역의 문항을 서로 중복되지 않게 나누어 풀었는데 네 사람이 푼 문항을 조사한 결과다. 그랬을 때 이 C가 언어 영역 문항을 풀었다고 한대. 근데 갑자기 언어 영역으로 나왔거든. 국어 영역이 언어 영역이에요. 잘못 낸 겁니다. 국어 영역을 풀었다고 할 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국어라고 반드시 써줘야 되고요. 이 국어 영역을 풀었다고 할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까요?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표로 이제 만들어서 하는 게 조금 편하거든요. 이 국어, 언어 영역이 국어 영역입니다. 수학,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사회과학 탐구 영역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회랑 과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탐구 영역이라고 해서 하나 옛날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옛날 문제를 가져와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A, B, C, D라고 돼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문항들을 풀었을까? 세 문항씩 각각 다른 영역의 문항을 중복되지 않게 나누어 풀었대요. 이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얘는 이 조건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해석을 잘해봐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맞는 문장입니다. A는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을 하나씩 풀었다. B는 영어 영역 하나를 풀었고 C는 사회과학 탐구 영역을 하나 풀었고 표로 그리고 있습니다. D는 수학 영역과 영어 영역을 하나씩 풀었다. 그랬을 때 만일 요 C가 국어 영역을 풀었다고 한다면 그럼 여기까지는 맞는 조건이잖아요. 그럼 다음 중에 항상 옳은 것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1번을 볼까요? 자, A는 영어 영역 문항을 풀었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세 사람씩 근데 문항수가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 4개, 3개, 2개 있거든요. 그럼 탐구는 하나만 채워지면 되고 국어도 하나, 수학도 하나, 영어 하나를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를 이제 C가 풀었다고 했을 때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A는 영어 영역 문항을 풀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A가 만약에 영어 영역 문항을 풀었으면 이제 또 누구죠? 지금 영어는 3개가 끝났거든요. 그럼 여기는 탐구가 못 오죠? 그 다음에 B 입장에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C는요. C도 세 문항을 풀어야 되는데 여기가 3개가 찼으니까 C는 무조건 수학을 풀을 수밖에 없어서 여기는 끝났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수학이 4문항이니까 무조건 다 풀어야 되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D는 국어 그 다음에 이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이제 국어를 풀었는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B가 국어 영역을 풀었냐 그 다음에 사회과학 탐구 영역을 풀었냐 이 말은 틀린 거예요. 3번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1번 A는 영어 영역을 풀었다고 했을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D도 틀린 거예요. 맞죠? 이곳에서 3, 4, 5번이 다 날아가네요. 맞습니까? 왜냐면 A가 영어 영역을 풀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경우를 생각해 보니 B나 D는 국어나 탐구 또는 국어나 탐구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여기가 국어나 탐구 지금 그려놓은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모순이 없거든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2번 볼게요. 2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기 한 거를 지워보면은 만약에 요 사회과학 탐구 영역을 풀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를 영어를 못 푸니까 얘가 영어를 반드시 풀어야 되고 그럼 수학이 4문항 있는데 그럼 여기 또 수학을 풀어야 되니까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2번도 틀려서 답이 1번밖에 될 수 없습니다. 1번이 맞으면 3, 4, 5가 다 틀렸다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요 1번이 답이에요. 근데 이런 문항은 사실은 예전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즘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그래도 프린트에 넣어놨으니까 이런 비슷한 문항이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고 난이도는 높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4번 보시죠. 자, 4번은요. 두 양수 AB에 대해서 좌표 평면 이의 점 A, B를 지나고 OP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 좌표 평면이 있는데 요 지금 P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가 A, B인데요. 요 OP의 수직인 직선 P를 지나고 그럼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죠. 여기 수직인 직선이 이 Y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Q라고 하자. 얘 좌표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R이라는 점의 좌표가 있는데 얘는 또 마이너스 A분의 1, 0이라고 했네요. 그랬을 때 삼각형 요 OQR이라는 거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에서 그래도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이 절대부등식에 연관된 문제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럼 절대부등식 하면 산술기하랑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Q 좌표를 찾아서 요 넓이를 AB로 나타내고 그거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P를 지나며 OP를 지나는 수직인 직선을 구해야 돼요. 요 기울기가 A분의 B죠. 그럼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거든요. Y는 요거의 X 빼기 A 더하기 B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Q의 좌표는 이거의 Y절편이니까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Y는 B분의 A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네요. 아, Q의 좌표가 0, 요 B분의 A제곱 플러스 B구나 라고 이제 구했어요. 그럼 내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자고 했잖아요.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요 중요한 거는 요 OR의 길이에요. 자, OR의 길이가 요 좌표가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 애들이 마이너스 A분의 1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수니까 길이는 A분의 1입니다. 그 다음 높이는 얼마예요? B분의 A제곱 플러스 B가 되고 삼각형이니까 여기 2분의 1을 해야겠죠? 요게 이제 OQR의 넓이가 되고요. 얘를 이제 전개하면 B분의 A, A분의 B에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고 얘 값이 AB가 양수라고 조건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요 두 개 더한 값은 이건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이면 요게 2보다 이상이라는 건 바로 알아야죠. A분의 B랑 뭐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나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나 똑같으니까 우리가 산술기하 부등식의 관계에 의해서 얘네들의 곱 얘보다 이상이거든요. 자, 2보다 이상 2분의 1 곱하니까 이 값이 1보다 이상이구나.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은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럼 넘겨서 이제 5번 보시죠. 자, 5번은요, 이 그림과 같이 폭이 100인 긴 양철판을 접어서 두 줄기로 물이 가득 차서 흘러가도록 한다. 이 물이 흘러가는 방향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서로 합동이고, 이 두 개의 직사각형 모양이 되도록 할 때 이 넓이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일단은 이 넓이의 합의 최대값이 돼 있다고 한 거랑 이 길이, 지금 여기가 4로 나와 있는데 여기 전체 길이가 10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동그라미 두 개로 돼 있는 게 요만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점으로 돼 있는 거 땡땡땡땡땡땡 있잖아요. 요거로 하겠네요. 그러면은 일단 이 전체 길이가 100cm라는 거를 이용해 줘야 돼요. 전체 길이가. 그럼 어디를 x로 잡을까요? 여기를 x로 잡아보고 이만큼을, 여기를 y로 잡아볼까요? x가 두 개 있고 y는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여기 4가 하나 있어요. 그럼 몇 x? 2x에다가 y가 4개 있고요. 거기다 4 더한 게 요게 일단 100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제 4를 넘기니까 2x 더하기 4y는 96이고 2로 나눠볼까요? 일단 뭐 계산할 수 있는 건 해볼게요. 여기까지 썼고요. 그 다음에 두 직사각형 넓이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직사각형 넓이는 xy 두 개니까 2xy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2xy의 최대값. 그러면은 지금 합이 일정한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역시 산술기하 부등식을 이용할 거고요. 얘네들의 합은 2루트 2xy보다 이상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거 2로 나누니까 2루트 2xy는 뭐보다 작거나 같죠? 24보다 작거나 같고 2xy라는 건 얘네들을 제곱하니까 576인가요? 자, 24의 제곱 576이라는 거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2xy가 576보다 이하다. 그래서 최대값은 576이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지워도 되나요? 자, 6번 보시면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가조건에서 A라는 집합은 0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실수만 원소를 갖는다. 그리고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나조건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P면 Q이다가 참이면 이것의 대우도 항상 참이니까 A가 집합 A의 원소이면 우리가 A제곱 빼기 2도 집합 A의 원소이다 라고 일단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0이 이 A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역시 집합 A의 원소고요.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어버리면 4 빼기니까 역시 2죠. 2도 집합 A의 원소고요. 2 집어넣으면 4 빼기니까 다시 또 2의 원소가 되네요. A의 원소가 되네요. 일단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아, 집합 A는 일단은 0과 마이너스 2와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2를 집어넣었을 때는 다시 2가 됐으니까 더 이상 쓸 게 없는데 원소가 3개가 아니라 4개라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를 모르니까 K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K의 개수가 결국 집합 A의 개수가 되겠죠. 그럼 일단은 여기서 이제 뭐 할까요? 요 K를 일단 집어넣어 보면 얘를 집어넣었을 때 요 값이 요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K제곱 빼기 2가 뭐가 될 수 있는 거? 0이 될 수 있는 거,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 거, 2가 될 수 있는 거. 얘네들에 대한 K의 개수를 찾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K제곱은요, 2가 되거나 0이 되거나 4가 되거나. 그럼 K는 뿔마 루트 2, 0, 뿔마인데 K가 뿔마 2는 요거랑 겹치니까 안 되겠죠. 뿔마 루트 2 다 가능하고요. 0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합 A의 개수는 몇 개다? 3개다 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집합 A의 개수는 K의 원소 개수, K가 될 수 있는 값의 개수랑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해석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7번 볼게요. 이 그림과 같이 양수 A에 대해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는 gx, a분의 1 x가 2.5랑 2에서 만나는데 fx의 꼭지점을 b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b라고 일단 써볼까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써서 이 좌표가 a, 마이너스 a 제곱이구나 라고 이제 해석이 됐고요. 이 3분 AB의 중점을 C라고 하자. 일단 A 교점도 찾아서 이 중점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A 좌표를 찾으려면 이 fx랑 gx의 교점에 해당하는 좌표를 찾아야 되니 이 x제곱 빼기 2x랑 2ax랑 a분의 1x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a를 곱해볼까요? ax 제곱 2a 제곱 x 빼기 x는 0 이렇게까지 써볼게요. 그럼 내가 요거를 x로 묶어보면 여기는 ax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2a 제곱 빼기 1이죠. 그럼 요게 0이 되는 x는 하나는 0이고요. 하나는 a분의 2a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됐어요.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x를 구하면 얘입니다. 그래서 요 a의 x 좌표가 얘다라고까지 구했어요. a의 좌표를 한번 써보니까 얘를 a로 나누면 얼마죠? a로 나누면 2a 플러스 a분의 이렇게 쓰는 게 뭔가 더 나중에 답을 구할 때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y좌표는 여기에 a분의 1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a분의 1배를 해버리면 요거 a분의 1배 하니까 2가 되고요. 요거 a분의 1배 하니까 a제곱분의 1 여기까지 썼거든요. 자, 일단 a좌표를 구했는데 왜 구했죠? AB의 중점을 C라 그랬어요. 그리고 C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으니까 CH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이 Y축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 이르는 거리, 즉 C의 X좌표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C의 좌표 중에 내가 관심 있는 건 또 X좌표래요. AB의 중점의 좌표를 C라고 했으니 요거랑 그 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B의 A랑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어 준 게 C의 X좌표죠. 그럼 두 개 더하면 2로 나누니까 얼마? 2분의 3a. a분의 1을 2로 나누니까 2a분의 1 이렇게 돼요. 요거는 뭐 굳이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에 뭘 구해라? 최소값. a는 양수라고 돼 있고요. 오케이? 양수 a라고 문제에 써 있잖아요. 산술기야. 알겠니? 2분의 3a랑 요 2a분의 1을 더한 거는 2루트 얘네들의 곱 얼마죠? 4분의 3이죠? 그럼 얘는 얼마죠? 2가 약분됐잖아요. 루트 4랑. 그럼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이제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내가 답이 이제 루트 3입니다. 이해하죠?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프린트를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프린트도 보도록 할까요?